6월 19일 전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S&P 500은 약보합,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던 엔비디아, 테슬라에 대한 이 증권사들의 전망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서 투자들의 보수적인 심리가 좀 확대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유럽 중앙은행의 이 연례 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월 연준의장, 라가르드 총재가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좀 시장의 경계감을 키웠다. 근데 그 발언들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들의 연장성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라가르드 총재가 2년 동안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조금 충격적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균주정책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정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랑 금리 차가 역대 최단기로 나고 있는데 과연 이 최장기의 금리 인상에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게 된다면은 과연 한국은행에 따라갈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금리를 봐야 되는 시선 중에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현재 경제 안정성이 있는 건지 그런 체력이 있는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쉽진 않다. 다만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3분기, 4분기부터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좀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률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면서 시장의 경제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글로벌 국가들이 이 금리에 대해서 금리 긴축고비를 재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네, 라면값 인하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번에 SAP에서 이 빵 가격도 인하한다고 하죠. 가격을 인하를 하고 있지만은 원래 한번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은 잡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그리스가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디폴트까지 났는데 그리스가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 법인세 다 내리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속적으로 하향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뼈를 깎는 이 뭔가 노력이 동반돼야지, 고통이 동반돼야지 인플레이션 잡히고 경제가 회복되는 건데 사실 임금을 내리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일부터 양대 노조의 총파업이 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갈지 언제까지 그리고 정말 내년 이후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뭐 연준이 피벗이 나올지도 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기술주에 대한 전망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하게 간다거나 올해보다 조금 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부담스러울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 성장률이 1.5% 미만입니다. 네. 완전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식 시장에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경제 충격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들도 조금씩 염두를 해두시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었다. 네, 큰 이슈 없었고 미국 의료계 우리 최근에 정말 의료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루니, 뷰노, 뭐 최근에 뭐 디알텍 포함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이 생성형 AI의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네, 챗 GPT도 아니고 정말 의료 그 업계가 아닌가. 사실 의료업계가 이렇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명확하게 실적을 개선한다거나 뭐 드라마틱한 컨텐츠 산업을 바꾼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가장 큰 수혜가 쪽으로 쏠렸다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수급이 쏠린 게 정답이니까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큰 이슈 없이 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전망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빅테크 기업들의 전망치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주가가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의 이런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에 대한 전망치가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는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 슈퍼차저를 통한 전기적 충전 인프라 시장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 판매량 늘겠지만은 결국에는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다. 계속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확실한 전망인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70%에 달하는 테슬라의 이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20%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 기반한 전망치인지도 좀 의문이 가고요. 근데 다만 테슬라가 흔들리면은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이 흔들립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들의 엄청난 선물 매도와 그리고 2차전지 업종들에 대한 현물 매도가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그 대신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으로 한 2%대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좀 많이 이끌려가는 게 아닌가. 물론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실적이 좋고 나중에도 좋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쏠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2분기, 3분기는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평가 이 기업들의 실적과 뭐 PBR, PBR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평가가 시장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가치 평가들을 지금 주식들이 많이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정말 깨진 다음에 반등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 심리가 확 가버리니까 이런 가치평가가 좀 무의미해지고 있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더욱더 수급가 그리고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드론 작전 사령부를 드디어 확실하게 이제 공보를 했습니다. 이제 창설을 하기로 진행했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진행하기로 했고 그래서 드론 관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알겠지만 이 드론은 사실 군사 무기의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사실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DTNC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외국계 기업과 이제 협업을 맺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제 국내 쪽으로 좀 들어와서 이제 국산에서도 드론을 만들고 있는 방위 항공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뭐 덕사이메탈 그리고 뭐 코콤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뭐 안티 드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뭐 테라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2차전지 테마 전기차가 시장에 나온 지가 2017년도입니다.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5년 정도 전에는 사실은 국내 시장의 친환경 재생은 그 수소차, 예전에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두산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던 게 이 수소차가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를 원래 각광을 받다가 이게 수소가 파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질주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2차전지 수소보다는 전기차 시장이 좀 확대되어 있고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산업을 많이 바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본다면은 이제 드론이라든가 우주항공, 도시항공교통 모빌리티도 슬슬 이제 한 향후 5년 정도를 바라본다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으로의 산업에 대해서 좀 전망한다면은 뭐 제가 감히 전망하기도 힘들겠지만은 전기차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장 마지막 끝단에는 우주항공이 있고 그 사이를 아마 도시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드론이 대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 기술의 발달이 결국에는 완벽하게 자율주행에 이루고 나면은 이제 항공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항공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우주로 가겠죠. 이렇게 순환된다면은 아마 다음 여러분들이 뭐 5년, 10년을 보면서 투자한다 했을 때 도시항공, 교통, 모빌리티라든가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 염두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 10년 정도 장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점. 물론 장기 투자는 무조건 하나를 사야겠죠. 하나를 사야 되지만은 다른 종목들도 매력이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형주는 하나그룹주들이 맞지만은 저는 중소형주로 이 85%에 대한 기술력을 좀 많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85%도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영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용도까지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과연 나왔던 이제 6월 상반기를 결산하는 결산 1회 완전히 매도세가 나오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무너져 내렸고 여기 플러스 금감원의 정책도 있었는데 과연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어떤 식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2, 3일 정도는 더 관망세가 나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CQ젠이 오늘 상장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네, 지금 공모에 대한 초가 형성이 바뀌었죠. 그래서 과연 이 공모가 흥행했기 때문에 400%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CQ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많이 안 좋죠. 네, 정말 재미도 없고 안 좋은 시장인데 그래도 뭐 지나고 나면은 또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작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